오늘도 뱅커 형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싱가포르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이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 경력직 면접을. 이 친구가 이제 한 3년 정도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엔지니어인데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로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사실 그 친구를 위해서 제 경력직 면접을 봤던 제가 면접을 봤던 건 세 번이거든요. 그 경력직 면접을 봤던 거는 먼저 신한에서 삼성 선물로 갈 때, 그리고 삼성 선물에서 어, 한국투자증권으로 갈 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투자은행으로 올 때, 여기는 지금 싱가포르고요. 면접을 봤는데 저도 그래도 면접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면접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했으면은 꼭 준비했어야 하는 거 세 가지,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긴장 풀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왜 긴장을 풀고 가야 되냐면, 신입사원 때 면접은 우리가 다대 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1, 2, 3, 4, 5 신입사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관도 뭐 하나, 둘, 셋 또는 네 명, 다섯 명까지도 앉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 이제 뭐 다대 다로 이렇게 막 가는데,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돼서 그 사람한테만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골고루 좀 질문이 가고, 그래서 그 프레셔가 사실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은 경력직 면접보다는 조금 낮거든요. 신입사원이. 참고로 저는 국내 증권사 신입사원 면접을 18개 정도는 제가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뭐가 다르냐? 여기 나 혼자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면접관이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실무자 면접은 아마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높은 이제 임원 면접이나 뭐 전무, 상무, 사장 뭐 이런 회장까지도 면접을 봐야 되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사증권 갈 때 그 부회장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가 이거를 긴장을 하겠어? 나 면접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앉아 있고 앞에 정말 나이대도 지긋하시고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한두 번 면접을 받겠어요. 그런 너무나 이제 업에 해박하시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당신이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올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봉이란 얘기도 나와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좀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그 경력직 면접이. 그래서 무조건 긴장을 풀고 가야 되는데, 긴장 풀기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혹시 면접 보시는 분들은 그냥 Thanks for having me here, 아니면 Thanks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로 그냥 시작하셔도 되고, 한국말로는 어, 이번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옅은 미소 띄우시고 한마디로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시작한다. 만약에 이거보다 본인이 더 좋은 게 있다. 그럼 그걸로 시작하시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말이 조금 술술 나와야 돼요. 말이 조금 술술 나오고 분위기를,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면접자가 분위기를 세팅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면접관들도 이 사람 조금 여유가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긴장이 풀려야 약간 압박스러운 질문이 올 때나 아니면 이제 업무에 인덱스하게 들어가는 질문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긴장 풀기를 꼭 하고 가야 되고, 긴장 풀기는 인사로 해야 된다.
여기가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이거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해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 외울 때까지 하세요. 100번, 200번. 외울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죠? 경력사원이잖아요. 왜 경력사원을 뽑나요? 신입사원 새로 뽑아서 가르쳐서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배운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조직이 더 큰 조직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조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선 업무 역량이 있는 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새로 진출하는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잘 아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이 50% 면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처음에 들어가서 할 말은 완벽하게 암기해 가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본인이 압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사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저는 요거를 대답을 잘하려고 써서 항상 종이를 써서 갔었거든요. 나 신입사원 때도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신입사원 때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외워갔어요. 그냥 내 질문하고 최후 1분 발언이나 2분 발언 기회 주면 할 걸 그냥 외워갔는데 이 경력직 면접 볼 때는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언제 시작해서 커버리지 분야가 어느 정도였고 내가 이거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는 담당했던 업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업무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절대 거짓말 할 생각은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업계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갈 수 있고 뭐 만약에 리테일 쪽 관련 업무였으면은 업무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업무 관련해서. 그래서 항상 사실만 얘기하시고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얘기가 전체 면접에서 한 50%가 뭐야? 한 7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저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 내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러한 회사의 큰 프로젝트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큰 그림에서 내가 담당했던 거는 요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따고 싶으면 이 전체 업무 중에 내가 이거를 해서 우리 이 전체 이 회사의 방향이나 아니면 그 본부의 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다, 아니면은 뭐가 아쉬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생각 안 해보셨으면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2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썰을 풀 준비를 해라. 내 고찰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질문이 혹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후에 포부가 뭐냐? 그럼 답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그냥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사실 저 그거 아니고 2년 후에 MBA 가고 싶은데요. 사실 전 이 회사 가고 싶다가 나중엔 더 좋은 외국계로 이직하고 싶죠. 당연하죠. 뭐 안 그런 삶이 어딨어. 연봉 더 주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 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 우리 회사에서 제가 나중에 그 업무를 맡아보고 싶고, 좀 더 그 팀을 맡아보고 싶고, 만약에 팀장급이 아니라면요. 그 팀의 뭐 과장이나 아니면은 그 좀 경력 있는 주니어로 간다면은 그냥 이 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지 찾아보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저는 한 3년 후에 MBA 가고 싶습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뭐 나를 뽑는 사람이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들어가는 거나 그래서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MBA를 가고 싶어 한다. 내가 나중에 석사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 면접 자리에서는 이 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또 만약에 팀장 면접이다. 아니면 임원 면접이다면은 그 업계에서 리딩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 업계 이미 1위 하고 있는 회사면은 그 1위를 공공유하고 수익성을 더 늘려나가겠다. 그냥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요렇게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아, 큰 어려움 없이 면접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그 금융업에 와서 이제 국제영업부 경력이 한국증권회사에서 한 약 6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싱가포르 회사에 왔는데 이 경력직 면접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학벌의 중요도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벌의 중요도 이런 게 아니라 전 직장의 중요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지금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업계에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전 직장에서 한 일 이런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진검승부인 거야. 네. 아 나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나는 외국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뭐 국제부서 이런 데서는 거의 다 뭐 외국 그 금융기관에서 국제부서는 거의 다 뭐 외국 대학 나온 사람들, 외국에서 뭐 최소한 뭐 고등학교 또는 그 전부터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거의 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순수 국내 8호소 들어갈 때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신입사원 때나 그런 거고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나는 내 학력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2년, 3년, 4년 동안 했던 일 그걸로 평가받습니다. 꼭 면접 준비 잘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